자, 오늘도 재밌는 녀석을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이 판다 65가 아니지. 나다 65 판다. 나다 it's me. 나다 65 판다입니다. 제가 몇 달 전에 도자기 키캡 리뷰를 올린 적이 있죠. 그 인연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, 그 세라키에서 출시한 완성형 키보드 킷입니다. 일단 그 도자기 키캡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상단 여기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, 그 세라키의 키캡 셋이 120달러에서 150달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이 키보드 완성 킷이 150달러 정도 합니다. 맞나? 키캡 셋 대비 싸죠? 물론 65라 풀 키캡 셋이 들어있진 않은데, 그래도 스위치랑 하우징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뭐 이따가 자세하게 볼 거지만, 완성형 키보드 킷이라고 하면 당연히 갖춰야 될 덕목들도 있고요. 바스왑에, 백라이트에, 2.4에, 프리모드에 뭐 기타 등등. 아무튼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쳐보러 가겠습니다. 나다 65 바스왑 RGB 3모드 봅시다. 매뉴얼 친절하네요. 케이블, 풀러, 오 귀여워. 판다 포인트 키캡. 뭐야, 뭐가 날라갔어. 2.4 동글. 이거 필수예요. 이게 의외로 필수야. 이게 왜 필수인지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자, 본체를 봅시다. 아따, 반딱반딱. 자, 그럼 제대로 한번 펼쳐서 볼까요? 자, 이게 전체 구성입니다. 보통 기성품 킷 구성 그대로예요. 자, 이게 왜 필요하냐면, 이렇게 반들반들한 유광의 표면을 가진 키캡은 이 수시로 닦아줘야 돼. 안 그러면 손자국이 남아요. 소리 봐. 호들갑인 것 같지? 안 만져보면 모른다니까, 이거? 오, 좋아. 자, 판다 포인트 키캡이 있는데 어디다가 놓지? 엔터랑 바꾸는 거고, 저는 딱 2개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빠져. 테이핑이 돼 있네. 당장 책상 위에 뭔 공구도 없냐. 아이치. 공구가 없으면 힘으로. 자, 뭘 바꾸냐면 딜리트랑 펑션 하나 바꿀 거예요. 자, 뭐 이걸 뽑은 김에 한번 키캡을 한번 볼까요? 소리 좋아. 오랜만이네요, 세라키. 소리 청량하다. 뒤에 보면 스템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당연히 도자기입니다.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. 요거를 바꾸고, 요거를 바꾸고. 귀여워. 됐어. 여기까지. 자, 연결은 이따 할 거고, 일단 한번 뜯어보자고요. 일단은 첫인상은 그렇게 고급지진 않아요. 고급지진 않는데 판다 컨셉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. 뒷면은 뒷면은 약간 촌스러운 감이 있는데 뭐 귀엽네요. 사실 가격 생각하면 이건 뭐 납득 가능한 수준이에요. 가격이 물론 65킷이라 키캡이 몇 개 안 들어있긴 하지만, 이 세라키의 세라믹 키캡 셋 V2보다 훨씬 저렴해. 한 셋, 키캡 한 셋 가격보다. 그러니까 웬만한 게 다 납득이 가죠. 사실 이거 도자기 키캡 쓰려면 키압도 그렇고 이 미묘한 이 키캡의 맛을 살리기가 힘들었는데,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만든 키보드다 보니 이 세팅이 미묘하게 잘 잡혀 있어요. 2.4 바로 연결됐고, RGB 켜져 있고요. 사실 있을 것 다 있는 완성형 기성 키보드 그 품질인데, 이 키캡과 매칭이 잘 되는 스위치 이 세팅 하나로 이 가치가 있어요. 자, 일단 그러면 끊어놓고 한번 뜯어봅시다. 어떻게 뜯어? 나사가 어디에 있어? 여긴 아니고. 어떻게 뜯어? 나사가 나사가 안 보여요. 진짜 안 보여.
아, 설마 이거 내가 지금 깜빡한 게 있는데 이거 플라스틱 하우징이잖아. 플라스틱 하우징이라는 건 이게 그냥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뜯냐? 제가 키보드 완성품 가져와서 단 한 번도 안 뜯은 적이 없거든요. 처음으로 안 뜯는 키보드가 생길 것 같아요. 어떻게 뜯는지 모르겠어. 보통 이 나사 구멍이 바깥으로 노출 안 된 키보드들은 요런 키캡 몇 개 빼면 나사 산이 나오거나 아니면 후면 범폰 자리 아래 나사 구멍이 있거나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없어. 괜히 뜯었다가 낭패 볼 것 같아. 없어 확실히 없어. 뒤에 범폰에도 나사 구멍이 없고 난감하네. 진짜 어딨냐 나사. 없어요. 없어. 공기놀이를 할까요? 아우 옛날에 공기 내 쩔어줬는데 학교 다닐 때 여자애들 다 압살했어. 내가 공기로. 내가 손으로 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. 뭔 헛소리야. 아 기왕 이렇게 된 거 일단 스위치부터 한번 봅시다. 셀레스트라는 키 스위치인데 이 뭐라고 쓰인 거야? 에버프리라고 각인이 돼 있어요. 에버프리의 셀레스트 블루. 키압이 굉장히 높아요. 이 정도 키압이면 흑축이나 흑축 이상이에요. 근데 이런 스위치를 각계 판매하면 아마 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야. 근데 이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이 세라키 키캡과 매칭을 한다면 이런 키캡이 당연히 좋겠죠. 그래서 한번 열어보죠. 윤활도 얇게 잘 되어 있고 굉장히 긴 스프링이 박혀 있네요. 자세한 스위치 스펙은 제가 따로 사진으로 어디다가 여기다가 아니 여기 아무튼 어디다가 붙여 놓을게요. 다시 결합을 해주고. 스위치 굉장히 마음에 든다. 이 스위치 도자기 키캡 뭐 메탈 키캡 이런 무거운 키캡 쓰기에 진짜 좋은 스위치인 것 같아요. 윤활도 다 되어 있고 앞도 높고. 자 그래서 결국 뜯는 건 포기하겠습니다. 이거 뭐 카메라 끄고 혼자 이래저래 만져보면 결국은 뜯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출국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. 짐을 싸야 돼서 이거 붙들고 오래 막 그렇게 시간을 못 쓸 것 같아. 그리고 안 뜯어봐도 우리 정도 짬바 되면 다 알잖아요. 지금 보니까 여기 뭐 보강판은 FR4고 밑에 하부폼이랑 P폼 보이고요. 자 우리는 다 뜯어본 걸로 치고 넘어갑시다. 너무 무책임해. 어쩔 수 없어. 자 봤죠? 제가 만지고 좀 이리저리 둘러봤더니 여기 손자국 남은 거 보이시죠? 특히 까만색에. 이래서 이게 동봉인 거야. 제가 예전에 이 세라키 도자기 키캡 한번 리뷰한 적 있잖아요. 그때 골랐던 색상이 그렇게 밝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손자국 남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. 근데 뭐 부지런한 분들은 아니면 아예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쓰면 됩니다. 아 좋다. 좋아요. 아 좋아. 오버하는 거 같지? 진짜 오버하는 거 같지? 쳐보면 안 되니까 이거 진짜 좋다니까? 일반 플라스틱 키캡으로는 이 감성이 나오지 않아요. 진짜로. 스페이스바도 엄청 잘 올라오고 아 궁합 좋아 진짜. 이게 분명히 스위치 하나하나로 쳐봤을 때는 압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데 이 무거운 키캡이 같이 눌러주기 때문에 그렇게 피로하지가 않아요. 야 좋다. 세팅 진짜 좋아. 마음에 드네요. 이제 제대로 한번 쳐보러 가죠. 아 스페이스바 너무 마음에 든다. 제가 아까 안 뜯어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해부도를 한번 봐야 되나? 설계도를? 아무튼 가스켓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. 바운싱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조금 있긴 한데
가스켓이나 리프 스프링이나 이런 구조는 아닌 것 같고, 자, 한번 제대로 타이핑해 봅시다. 나다 65. 결론 만족. 바디는 ABS지만 코너는 알루미늄 합금이고요. 그로시한 외형 그리고 귀여운 컬러웨이. 최근 완성형 킷들이 다들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방향 PCB에 N키 롤오버 지원되고요. 스펙은 사실상 뭐 더 읊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요즘은 이 정도 다 해야 되니까 당연하게도. 자, 얼마 전에 업로드했던 메탈 키캡도 그렇고 이 도자기 키캡이 꽤 무거운 편이에요. 이런 무거운 키캡이 어려운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압이 높은 스위치를 써야 되는데 그 적정한 수준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. 근데 아까 봤듯이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. 이건 압 높은 스위치 못 쓰는 사람들도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두걱거리는 느낌. 이 느낌은 진짜 메탈이나 세라믹 쓰지 않으면 플라스틱에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. 두걱두걱하는 이 느낌. 굉장히 로우 피치에. 진짜 좋다니까? 이거는 직접 쳐보지 않으면 몰라요. 정말로. 좋잖아. 좋다니까? 아무튼 누굴 위한 키보드냐? 얼마 전에 푸바오 중국 간다고 울고불고 했던 사람들 이거 안 사면 불법 아니야? 또 보죠. 끝! 좋다니까?